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날씨가 좋아서 또 나가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떼장을 쫙 보수 작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떼장이 잘 살겠구나. 조상을 잘 모셔야 자식들이 잘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걷는 운동하고. 근데 사무실에 오니까 이 허연 비닐봉투에 요거 피망입니다. 요거 요 피망 3개를 걸어 놓고 가셨어요. 어떤 분이 누군지 몰라요. 요거 걸어 놓고 가신 분 굉장히 고맙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요거 뭐 그냥 먹어도 뭐 그냥 왔다 시라면서요. 잘 먹고 힘내서 좋은 내용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아픈 거 얘기하는 것보다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 사무실 앞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뭐 쬐끄만 공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좌판을 놓고 옷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머리, 이 정수리에 털 없는 사람, 이 머리털, 이 정수리에 털 빠진 사람은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의심이 일단 많대요. 근데 그거 맞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동양의학적으로 요 정수리는 콩팥이 관여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져요. 야, 여기 놀러 가자.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동창들이 야, 이번에 바닷가로 좀 놀러 가자. 딱 그러면 이 콩팥 이 기능이 망가진 사람은,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야, 뭐 씨발 바닷가로 가냐? 그거 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근데 또 산으로 가자라고 하면 야, 뭘 산으로 가냐 임마, 맨날 댕기면서 바닷가로 가야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요. 근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양오행적으로도 정수리에 털이 없는 이 정수리 탈모인 사람은 일단 의심이 많다. 의심을 많이 한다. 요거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얘기를 또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떤 57세 남자분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평상시에 멀쩡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병원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비장 이 옆에 있는 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터져서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이 전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반씩 도려냈는데 이건 병원에 간 자체가 대단히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이건 복부 동맥 파열입니다. 복부 동맥류 파열.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이틀 만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복부 동맥류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복부 동맥류가 파열되면 현장에서 90% 죽고 병원에 가다 90%, 50% 죽고 치료하려고 손 쓰다가 50% 죽고 그게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라. 아시겠어요? 복부 동맥류는 더욱더 위험한 겁니다. 암은 몇 년 살지만 복부 동맥류는 3일을 못 넘겨요. 대단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가 복부 동맥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아마 생식을 이렇게 하신 지가 벌써 한 2년 넘게 이 인연을 맺은 것 같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전화상으로만 선생님 저 뭐 어떤데 이게 생식 보내주세요라고 인연이 돼서 뭐 이렇게 생식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를 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주 기쁜 사연입니다.
그분 남편이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이게 비만이세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 정신과 약을 드시면 파킨슨병 유사 증후군처럼 잘 걷질 못하세요. 총총 걸음을 이제 걷다가 막 흔들리고 또 이 경사진 길은 잘 못 내려오세요. 왜? 이게 약 효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도 있고 뭐 비만이고 이러니까 아주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도 6,5%라고. 그러면 뭐 정상치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도 정상이고 고지혈도 정상이고 다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 정상 범위 내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걷는 걸 지금 마음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걷다가 넘어지고 걷기가 싫은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부로 직장도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 혈액검사에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아니, 내게 고마운 게 아니죠. 본인이 열심히 생식을 먹고 운동을 한 결과고 그걸 뒤에서 뒷받침해준 아내, 마누라가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본인 역시 요번에 2곳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 여자분도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담당 그 여의사가 60 중반이 넘으면 내일 모레 70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당뇨 인구가 700만이야. 당뇨 전 단계가 1,500만 명이에요. 엊그저께 뭐 팩트 시트 거기에 보니까 1,500만이에요. 혈압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당뇨병 700에 당뇨 전 단계 1,500만. 거기에 검사받지 않고 숨겨진 인원 한 200명에서 한 300만 명 포함하면 어른 성인치고는 웬만한 사람은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어떤 걸 하나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0대 중반 내일 모레 70인 이 성인이 모든 이런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느냐.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랬대요. 체질에 맞는 오행생식 하루에 2끼 내지 또는 3끼씩 먹고 그냥 집에서 그냥 힘들지만 귀찮지만 밥 해먹고 운동하고 있다. 그거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의사가 깜짝 놀라서 아 그래요? 그거 참 좋은 거네요. 그렇게 꾸준히 관리하세요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30대 혈액 그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또 유사하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 그러니까 30년 지금 30대하고 비슷한 그 혈액 검사를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분 다 생식을 하루에 2끼 내지 또 3끼 그리고 집밥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시겠어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 두 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생식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화를 받고 아주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결과 나와서 아주 칭찬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자랑을 하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일본의 아들이 일본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 자랑을 좀 해야 된다.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일본 넘어갈 때 돈이 없어서 400만 원만 들고 일본으로 생활하러 갔대요. 아들이 직장 생활하러. 그래서 일본 가서 생활을 시작했대요. 근데 어제 전화를 왔대요. 일본 초인류 거대 기업 보니까 뭐 그 직원 수가 뭐 13만 명이래요. 그 뭐라 그러더라? PDK 그룹인지 뭔지 뭐 전화상으로 되네. PDK 그룹인지 뭐 어쨌든 3대 그룹 안에 든대요. 최종 합격했다고. 지금 다니는 기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하면서 거기다 이제 뭐 시험 보고 합격하고 면접 최종 합격했노라고 어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은 6월 말까지 하고 7월 달부터 그쪽 기업으로 이제 뭐 이직을 하는 거죠. 출근하는데 뭐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연봉 이 8천에서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에서 이런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것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되느냐? 이 아들놈이 뭐 열심히 해서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아들놈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남편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거예요. 간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흘린 눈물로 행복의 씨앗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은 결과가 이 자식이 지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축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과 그 신랑분이 정신과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살아야 했던 시간들을 모두 이겨냈어요. 어찌 보면 쥐구명의 벼시 든 겁니다. 쥐구명의 벼시 든 오늘 행복을 만드는 또 만져보는 시간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해 드렸습니다. 축하한다. 너무 좋은 내용 아닌가요? 이러한 복을 받는 거 그냥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또한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없이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뭐냐면 덕을 쌓다, 덕을 짓는다 표현해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놈 이놈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된 것은 부모가 기도하고 흘린 눈물과 비례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놈이 잘 된 거예요. 지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또 신랑을 위해서 이런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이렇게 참고 견뎠던 기도했던 흘린 눈물의 결과였노라고 해서 이렇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오늘 건강하고 행복했듯이 내일도 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본에 있는 이 아들놈 요놈도 또 더욱더 좋은 또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아주 진짜 시된다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한국에도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훌륭한 제목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역시 기원해 드립니다. 부산에 계신 이 두 분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늘 건강했듯이 내일도 건강하고 그래서 멋있는 내일을 즐기시도록 오늘 행복이 내일도 또 행복하고 모레도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멋있는 저녁 시간 되세요.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분 좋은 일 있는 거 격려드리고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